네, 안녕하세요. 오늘 글로벌 창업 선교론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공부를 함께 했는데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 무엇인지, 그중에서 총체적 선교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하고 개념 또 용어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정의와 함께 어떤 공식을 배웠죠. 비즈니스 에즈 미션은 킹덤 컴퍼니, 그리고 크로스 컬처럴 컨텍스트, 그리고 또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야지만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나시죠? 네, 오늘 수업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과 격언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인데요. 여기 Old Mission Maxim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Give a man a fish and you feed him for a day. 그랬어요. 어떤 한 사람에게 물고기를 준다면은 그것은 여러분은 그 분의 하루에 어떤 먹을 것을 준 것이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Teach a man how to fish and you feed him for a lifetime.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평생에 먹을 것을 준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움에 대한 것, 가르침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New Ben Maxim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Help a man, woman start a fishing business and you feed them, their family and their community for generations. 그래서 사람들에게 창업하는 기술을 가르쳐주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들 중에 그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과 지역사회와 또 대대로의 어떤 먹을 것을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창업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지원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중이 있고 중요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모두 크리스천 앙트러프리너 또 이거나 또 이런 크리스천 앙트러프리너가 되고자 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지속 가능 경제력 독립뿐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남을 도울 수도 있는 그러한 많은 역량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요. 그 모든 것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행복한 삶을 영위할 것으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수업 내용은 간단하게 지난 수업 시간에 나누었던 농업을 통해서 지역과 나라를 살렸던 토고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여러 특강을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무엇인가 잠깐 나누어 보고요. 그리고 BAM in Action in the City. 그래서 이러한 도시 선교 안에서도 많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 Feminine Action in the City 이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또 전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이 비전을 가지고 함께 저희가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번에 토고라는 나라에 대한 사례를 들었죠. 어떤 거였죠?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작은 나라, 그리고 한 230여 개의 나라 중에서도 거의 215등 정도 하는 아주 가난한 나라였죠. 거기서 레이트라고 하는 젊은이가 그 나라의 조국을 위해서 노력했던 내용들을 전했습니다. 어떤 것들을 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먼저 자기 그가 살고 있는 지역의 토양을 연구해서 파인애플을 가장 잘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토질의 특성을 발견하고 굉장히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다른 기법보다 1년 만에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는 그 농업 기술을 개발했죠. 그러나 그런 수확이 많이 되었다 하더라도 금방 기후 관계로 금방 썩는 문제로 인해서 그것을 새롭게 가공하는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서 사실은 브랜드, 퍼스트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이제 유통까지 진출하는 그러한 비즈니스 전체의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비즈니스만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농민들도 초대해서 무료로 그 농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런 산출한 농작물들을 전체 사들여서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더욱더 그런 부분을 이제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만들거나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한 그 레이트는 생활 수준을 높인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급여도 상당히 많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임금이었죠. 그래서 또 안전하고 좋은 근무 조건뿐만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고의 임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삶의 행복감을 누릴 수 있도록 직무 환경과 문화도 크리스찬 어떤 기독교 정신으로 잘 조성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션 차원에서도 이렇게 토고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했던 경험, 지역사회의 모든 정보들을 나누는 그런 일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역사회를 돕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수익성이 높으면서 사업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농민 교육과 재정 지원, 그리고 그들이 또 삶을 잘 영위하고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아름다운 그런 지역개발 사업도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지역사회 식량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 뿔닭이라든지 또 어떤 생선을 개발한다든지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어떤 문화적 수준과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학교로 지었고 학교뿐만 아니라 또 거리로 어떤 장기적인 시간을 통해서 전도를 했었고 그 전도했던 것은 전도도 있었지만 얼마나 더 농장들을 넓힐 것인가, 교회는 어디에 세울 것인가 이런 복합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도를 했다라는 좋은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전도 활동과 그리고 교회 개척과 교회 목회와 개인전도 등이 전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먼저 시작되었죠? 바로 비즈니스죠.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위에 이러한 미션의 역량을 이제 더하였는데요. 더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 가는 활동과 참여를 위해서 지역개발 사업을 어떤 먼저 진행하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지역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고마움을 느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는 여건들을 충분히 마련한 거죠. 그래서 농부가 이제 1200명 이렇게 양성이 되었고 그들이 세우는 교회가 또 곳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면은 반드시 또 목회자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목회자님들을 지원하고 또 함께 성경 공부를 주최를 해서 이루어갔다라는 그런 아름다운 사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업에서는 그 토고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농업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엑스미션을 한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사례는 뱀인 액션, 뱀 활동이 얼반이라고 하는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선교의 뱀 모델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얼반 뱀 모델이라고 했지만 비즈니스 엑스미션을 하는 곳이라면 다이 사례들을 함께 적용해 가면 어떨까 하고 여러분께 제안을 합니다.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뉴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으로 우리가 한 개의 기업이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하기보다는 함께 어우러져서 팀으로 또는 그 팀들이 범선이라는 어떤 컨셉으로 함께 진출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뉴 모델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킹덤, 임팩트,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런 임팩트를 가질 수 있는 그 모델이라고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일의 사업이 아니라 다양한 경제 분야에서 또 다양한 사업들이 펼쳐지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만이 달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센터를 만드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디벨롭 센터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어떤 거죠? 다양한 사업들이 창출되도록 돕는 그런 센터인데요. 더 의미가 있는 것은 미전도 종족 그 지역에서 비즈니스 빌딩 센터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즈니스라는 것은 그 자체가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하나만이 아니라 이런 지원을 통해서 계속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께도 좀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출장 나온 이 지역에서 가나의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바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의 어떤 리더들을 키워내서 그런 센터들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7개 기업을 만들었고요. 이제 3,000개 기업과 3,000개 교회를 세우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실현 가능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런 꿈을 꾸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실행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그리고 요즘에는 큰 기업보다는 마이크로 어떤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작게 시작해서 강하게 가는 그리고 또 하나 작게 시작해서 강하게 가는 그런 기업들을 계속 창출하는 것이죠. 그와 함께 더불어서 가는 것이 바로 교육, 또 자금 유치, 그리고 지역 개발 더 함께 나가면 교회 설립까지 연결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을 그 지역에서 창출한다면 그 지역 자체가 어떻게 있습니까? 굉장히 퍼버티에서 프로퍼티로 가는 부유한 지역이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보다 많은 현금들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그리고 따라서 교육 수준도 높아지니까 경제 수준, 생활 수준이 향상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풍요한 행복한 그러한 사회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비즈니스 빌딩, 어떤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센터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 말씀드린 대로 듣기만 해도 굉장히 가슴이 뛰는데요. 비즈니스 에즈 미션을 검토하면서 어떤 그 디벨롭 하기 위한 센터를 고려하는 데는 배모뿐만이 아니라 이제 NGO들도 이러한 기법들, NGO는 주로 지역 개발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강하게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는 NGO도 함께 이러한 모델을 적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 BDC,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센터의 모델은 고정된 것이 아니겠죠. 지역마다, 국가마다 또 상황에 맞게 또 어떻게 적절한 방법으로 유연하게 적용하는 그런 전략과 지혜가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그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센터는 여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펼쳐 나가는데요. 여기에 또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자원과 또 자금이 또 투입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영, 여러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여지는 이 운영에서 어떤 탐심이 들어가거나 또 개인적인 사리 사욕, 또 기관만이 가지려는 고집이 있다면 뭐죠? 나만을 위한, 우리 팀만을 위한, 우리 비즈니스만을 위한 시각으로 전환될 때, 그때 우리가 도와야 하는 그런 모든 분들이 바로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평판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센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갖고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판이 높아질수록 신뢰를 통해서 그런 평판을 통해서 더 조직과 직원과 전문인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고요. 그것은 더 좋은 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귀중한 자원, 재료가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어떤 디벨롭먼트 센터를 만들 때는 처음부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직과 신뢰와 투명성 위에 이것을 공감하고 결의 같은 팀원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러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마음에 염두에 두고 좀 고려하면서 시작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개발 센터는 이제 큰 잠재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둘러서는 안 되겠죠. 많은 전문가들이 또 그 지역 사회에서 또 현지인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그러나 방향성은 제대로 두고 어떤 점진적으로 다지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 개발 센터를 만들 때는 크게 먼저 두 가지 영역에서 기둥을 세우고 가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리걸 스트럭처입니다. 법적으로 이런 비즈니스 디벨롭 센터가 UPG, 그러한 미전도 종족 지역에서 제대로 이렇게 조직화되어서 기관으로 갈 수 있는가를 검토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한 법적인 문제가 없을 때는 이제 사람이 움직여서 일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UPG에 있고 또 본부에 또 여러분들이 또 활동하는 분들도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을 굉장히 이제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행정의 구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적 구조, 행정 구조가 먼저 탄탄하게 서야 비즈니스 디벨롭먼트에 대한 센터가 잘 경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리걸 스트럭처를 보겠습니다. 리걸 스트럭처에서 보면은 반드시 호스트 국가의 법률과 규정 물론 우리 해당 국가에 어떤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법률 검토들이 각각 사례별로 다 이렇게 확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호스트 국가 호스트 국가라는 것은 바로 UPG겠죠. 그 호스트 국가에서 이런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센터가 영리로 세워질 수 있는지 아니면 비영리 기관으로 세워지는 것이 더 적합하는 건지의 검토가 되겠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그 조직체, 기관이 설 수 있는 어떤 지역에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 건지, 또 법적으로 어떤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도 파악을 해야 됩니다. 또 후원 관련해가지고 교회나 대학, NGO 그런 부분들에서 국내에서 지원을 갔을 때 제대로 잘 전달돼서 활용될 수 있는지 여러 법적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가 간에 또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법률 자문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법률 자문을 통해서 그 UPG에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센터가 이제 설립이 된다라는 허가 또는 뭐 신고 절차들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을 해야 되는데요. 그 지역에 이제 해외 본부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그 해외 본부에 어떤 사람들을 세워야 될 것인지 또 국내 현지에서 어떤 사람들이 함께 할 것인지가 정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헤드쿼터, 본부에서는 적어도 최소한 인원을 둬야겠죠. 이 헤드쿼터라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한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UPG 입장에서 해외 본부인데요. 제가 아까 잠깐 헷갈리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BDC의 헤드쿼터는 우리 해당 국가, 바로 우리 나라에 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소한의 인원을 둬야 되겠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UPG, 바로 그 현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헤드쿼터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고 운영과 관리 부분에서 제대로 이제 방향성 검토나 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최소한의 직원이지만 아주 이제 큰 능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가 이 헤드쿼터의 매니저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니저의 역량은 제3세기 기독교 개발 노력에 상당한 현장 경험을 갖고 있고 또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고 네트워크도 어떻게 해요? 잘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이겠죠. 특별히 또 교육과 엑셀러레이터, 인큐베이터 등의 풍부한 경험이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헌신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어떻게 해요? 다짐이 서 있는 그런 신념이 있는 신앙이 있는 그런 분들이 헤드쿼터의 매니저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현지에서의 국내 이제 본부에서는 가장 성공을 이끌 수 있는 그 팀들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 이제 현지에서 이루어지는 그 디벨롭먼트, 그 비즈니스 디벨롭 센터의 모든 활동을 책임지는 사람들인데요. 이분들도 이미 먼저 이 BDC에 의해서 고도의 훈련을 받고 헌신적인 그리고 성숙한 현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리걸 스트럭처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스트럭처가 잘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디벨롭먼트, 뭐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사업을 어떻게 진행돼야 될 것인가 이제 보겠습니다.